앞에 1교시 영상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족입니다. 발가락이 길어서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등 발가락 관절이 변형되어 쇠망치의 주광부처럼 되어 발가락이 굽어진 채 펴지지 않게 됩니다. 추상족은 피로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오래 걷거나 뛰는 동작은 안 됩니다. 원인은 유전, 신발의 압박, 관절염, 근육계통 질병. 관리 방법은 굳은 살 제거 및 편안한 신발 착용, 전문적인 발 관리 등이 있습니다. 요족입니다. 평발과 반대로 발등이 솟아올라서 횡하치가 튀어나와 있으며 발가락이 중족골 쪽으로 오그라든 모양으로 발등이나 발 앞머리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발바닥 인대의 위축으로 인해 발바닥을 굽히고 펴는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신발 압박에 의해 티눈이나 굳은 살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유전적, 선천적 질병, 높은 신발 착용, 근골의 골절과 인대가 당기는 질환 정도가 있습니다. 구두를 20대 때 오랫동안 신으신 분들은 발등이 높아지는 저런 변형이 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관리 방법은 규칙적으로 발 마사지를 실시해주고 너무 높은 신발은 안 됩니다. 적당한 높이의 신발을 편하게 착용해주고 신발에 안창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보호용 스펀지를 부착해줍니다. 갈퀴족입니다. 족궁이 비정상으로 높아지면서 중족골의 아치는 낮아지고 발가락이 갈쿠리처럼 변형된 경우입니다. 서 있을 때 체중이 발 뒤꿈치와 발끝에 주로 실려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발가락은 중족지골 앞쪽으로 뒤로 돌아가 있고 오그라든 형태를 보입니다. 원인은 선천적입니다. 그리고 신경근육성 질환, 즉 소아마비, 내성마비, 다발성 신경염 이런 질환의 후유증으로 나타납니다. 관리 방법은 발 보조기구를 착용해줍니다. 신발에 안창을 대줍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습니다. 규칙적인 발 관리를 시행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과적으로 수술도 시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하족입니다. 거골이 아래로 내려앉아서 근골과 발개골 사이를 누릅니다. 이로 인해 뼈는 발등에 서로 각기 펴짐으로 발바닥 안쪽과 발등 안쪽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발배골은 심하게 돌출되는 형상을 나타내며 중족골과 더불어 바닥에 닿게 됩니다. 수하족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는 편평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대가 늘어남에 따라 발바닥이나 발등에 통증이 생겨 둔부까지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발의 근육 조직이 취약한 경우, 체중의 증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체중 부담, 오랜 기간의 병상 생활 등으로 인한 근육의 퇴화. 관리 방법은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발 관리, 증상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첨족입니다. 발이 발바닥 쪽으로 구부러지고 보행 시에 발꿈치는 붙어서 발가락으로 걷는 기형으로 선천성의 경우는 드뭅니다. 대체로 후천성인데요.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몸의 하중이 골고루 실리지 않아서 관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발등의 근육이나 힘줄이 늘어나는 경우, 대퇴 및 하태골의 골절,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의 잘못된 간호, 중추신경 장애에 수반하는 것, 파상풍의 발작, 중내 손상에 의한 경우. 이 질환의 관리 방법은 대체로 심하게 변형됐을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추천드리고요. 특수 신발을 꼭 신어주셔야 합니다. 깔창도 필수로 넣어서 신으셔야 합니다.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은 사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에요.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체중 부하 상태에서 발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걷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흔히 발에서 화끈거리게 열이 난다거나 서 있을 때 피로를 느끼며 때로는 통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장시간 서서 말을 하거나 발바닥에 무리한 힘이 실리는 하이힐 등의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더욱더 심하게 됩니다. 원인은 족저근막의 인대 쪽에 만성 염좌, 관절염이고요. 과도하게 사용하고 나서 자극이나 염증이 생긴 겁니다. 발에 화끈거림과 피로가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건데요. 발 스트레칭이랑 약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소염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신발 안에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그 병에만 사용하는 깔창이 있는데 그 깔창을 대줍니다. 발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발 요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림프 부종입니다. 증상은 림프관의 폐쇄 및 순환 부전으로 림프액이 역류되어 단백질 농도가 상승하여 발이 붓는 현상입니다. 선천성이나 암 자체에 의한 경우로 암치료 과정에서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치료 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원인은 선천성 림프계 이상, 림프계의 외상, 종양, 림프관염, 비만으로 인한 체중 부하, 장시간 서 있는 자세 정도가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장시간 서 있거나 체중 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저염, 저당질, 저칼로리, 저지방식 등 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루 2000ml의 물을 충분히 먹어줍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온도의 사우나, 찜질, 목욕 등을 금합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순환을 방해하는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해줍니다. 림프 배농 마사지로 림프 순환을 원활히 해줍니다. 붕대 및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줍니다. 버거시병입니다. 증세는 동맥, 정맥, 신경을 따라 혈관 폐색이나 말초 순환 부전으로 궤양 및 괴사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올 때는 피부 표면에 체온과 피부색이 창백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궤양화나 탈저가 오기 전에 먼저 침범된 혈관을 따라서 통증이 옵니다. 버거시 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고 사지 말단을 절단하다가 종래에는 사지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흡연을 하는
20에서 40대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흡연과 가장 관련성이 높습니다. 관리 방법은 손과 발을 따뜻하게 관리해줍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팔, 다리, 외상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신발에 연한 패드를 넣으며 맨발로 외출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운동을 피합니다. 식이요법 등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항생제 연고를 사용합니다. 통풍입니다. 몸속에 있는 요산이 관절이나 다른 조직에 쌓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으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통증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증세는 관절통을 일으키거나 소관절 부종을 일으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짧게 오며 이후 전혀 통증이 없고 깨끗이 완치된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여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관절의 기능을 잃게 되어 위험한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요산이 몸속에 축적되는 고요산 혈증, 신체 내부에서 요산을 과잉으로 생산, 유전적,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은 사실 이렇게 보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풍의 나이가 연령대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많이 걷고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리 방법을 보면 금주 및 운동요법을 실시한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 당분이 많은 음식과 고단백질 음식을 주의한다. 적당한 수분을 섭취한다. 관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통풍은 좀 심한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필수로 지키셔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전신성 염증 질환으로 대칭성, 다발성의 관절염과 이에 따른 관절의 손상 및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발생하며 20대에서 40대에 자주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관절의 활막의 염증을 일으키고 점차 주위 연골과 뼈까지 침범하여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초래하며 뼈의 광직과 변형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바이러스 감염, 호르몬의 이상, 면역 조절 가능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체중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가벼운 걷기 또는 유산소, 수영을 실시해줍니다. 가벼운 마사지를 실시해주고 관절 운동을 해줍니다. 온열요법, 약물치료, 수술요법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티눈이나 굳은 살과 비슷하지만 피부의 표피 또는 진피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피부의 과각질화 현상을 말합니다. 발생 부위 또는 대상에 따라 심상성 사마귀, 족저 사마귀, 편평 사마귀, 성기 사마귀 등이 있습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입니다. 관리 방법은 약물요법과 주사요법도 있지만 냉동요법을 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요. 전기소각법, 레이저요법 역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면역 증강요법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동상입니다. 증상은 주로 하지, 발가락,
손가락, 코, 귀, 볼 등에서 잘 발생합니다. 추위에 의해 피부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옴으로써 국소적으로 조직이 얼고 소양증이 동반한 홍반성 종창, 부종 및 혈전증이 발생하며 증세가 심해지면 수포와 궤양이 발생합니다. 동상은 크게 증세에 따라 4개의 단계로 분류하며 3도 동상은 피부 심부에 침범하여 피부 괴사를 일으킵니다. 4도 동상인 경우는 제일 심한 상태로 뼈까지 침범된 조직 손상으로 합병증이 생기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면을 절단해야 합니다. 절단. 원인은 추위입니다. 추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부 조직의 변화. 관리 방법은 사실 무거운 동상에 걸리면 안 되겠죠. 가벼운 동상은 온수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혈액순환은 증진시켜줍니다. 환부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찬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증세가 심할 경우는 마사지도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과 보온을 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중증 환자는 수족을 절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지압봉을 이용해서 발 반사요법을 실기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앞서 반사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뇌입니다. 엄지발가락 중간에 있는 대뇌는 뇌에서 가장 크고 발달한 부분으로 좌우 2개의 방구로 나뉘고 지능, 학습, 판단, 고등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분을 반사구로 우리가 지압을 해주면 대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가락 앞쪽에 위치해 있는 전두동입니다. 전두동은 두개골의 이마 부위에 위치해 있고 공기주머니 형태의 부동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은 머리의 무게를 줄이고 목소리의 울림, 공명이라고 하죠.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뇌, 뇌간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소뇌와 뇌간은 뇌의 서로 다른 부위인데 소뇌는 뇌간의 뒤에 위치해 있고 뇌간은 소뇌의 앞쪽에 자리한 뇌의 핵심 줄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뇌하수체입니다. 중앙에 위치해 있죠. 뇌하수체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을 텐데 내분비샘이에요. 뇌 아래쪽 터키안, 말한장이라고 부르죠. 뼈에 위치한 내분비샘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총괄해주는 핵심 기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3차 신경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차 신경은 얼굴과 머리에서 오는 감각, 그리고 씹기, 근육 운동 조절, 이런 여러 가지 통각, 온도 감각,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신경입니다. 3개의 주요 가지, 눈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조가 매우 복잡해서 감각과 운동, 자율신경 섬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3차 신경통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 조절의 불균형으로 자율신경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3차 신경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코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코의 주요 기능은 아시다시피 호흡, 그리고 후각.
음성 공명, 이런 정도가 있겠죠?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위치한 호흡 후각기관인데요. 냄새를 맡기도 하고 공기 온습도 조절도 하고 이물질 제거, 코털로 인해서 이물질도 제거를 해주죠.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기능. 코 안에는 비강내 섬모세포, 점액이 공기 중 이물질을 걸러내고 온도, 습도를 조절해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발성 시 우리가 말할 때 소리를 공명시키는 역할도 해서 목소리 울림에 기여도 하지요. 7번째는 목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8번째는 눈이죠. 눈은 빛을 감지해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감각기관이죠. 그리고 귀. 9번째로 귀. 4번째 발가락, 5번째 발가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귀는 우리 동물, 사람이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11번째로 승모근.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죠. 승모근은 목에서 시작해서 등까지 이어지는 마른 모 모양의 큰 근육입니다. 어깨와 목의 움직임을 담당해주고 견갑골의 안정화와 회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12번째, 12번 보시면 갑상선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갑상선암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갑상선이 목 중앙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인데 신진대사도 관여를 하고 인체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티록신 등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스트레스를 감당해줘야 되는 이제 부신에서 감당을 잘 못하면 코티졸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이 호르몬이 터지면서 갑상선암이 걸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반사요법을 꼭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13번째, 부갑상선입니다. 여기에 있죠. 부갑상선에서는 칼슘을 뼈에서 흡수를 해주고요.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 촉진, 인 재흡수, 억제, 비타민 D 전환, 촉진. 결국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4번째는 폐 그리고 기관지입니다. 여기죠. 아이고 넘어갔네요. 14번째는 폐와 기관지인데요.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공기 중 산소를 혈액에 공급해 줍니다. 이산화탄소를 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들숨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15번째로 위입니다. 여기 앞쪽에 위치해 있죠. 동물의 장기 중에서 음식물들이 소화를 위해 보관되는 첫 번째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번째 여기죠. 12지장입니다. 소장의 첫 번째 부분으로 위와 연결되어 음식물의 본격적인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평균 길이는 약 25cm에서 30cm입니다. 췌장과 담낭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12지장으로 들어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췌장입니다. 췌장은 소화 요소와 인슐린 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소화기관과 내분비기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담당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위고비 다이어트가 이 췌장과 인슐린 이런 거를 잘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시키는 그런 제품이지요. 20번 복강 신경총.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복강 신경총이라는 곳은 복부 내장에 분포하는 여러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경의 집합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췌장, 비장, 간, 신장, 복부 주요 장기와 복막의 감각, 그리고 운동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부신인데요. 부신 21번 여기에 있죠. 좌우 콩밭에 위치해 있고 삼각형 모양의 작은 내분비관이에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갑상선과도 영향이 있죠. 부신은 좌우 콩밭 위치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작은 내분비 기관으로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뒷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신장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사람의 몸에서 노폐물과 초과된 수분을 걸러낸 소변으로 배출하는 주요 배설기관.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면 퉁퉁 붓는 경우가 또 있지요. 23번 여기 보라 색깔의 수뇨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뇨관은 신장, 즉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을 방광까지 운반하는 가늘고 긴 관을 의미합니다. 이 수뇨관은 요관 아니면 오줌관이라고도 하는 비뇨기관이죠. 오줌의 배출 경로입니다. 24번 방광입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보라색으로. 이 방광은 오줌을 담아두는 기관이죠. 그리고 25번 소장입니다. 이 소장은 여기 노란색으로 위치해 있고요. 소화기관 중 하나인데요. 음식물의 영양분 흡수와 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소장이 안 좋아지면 소화가 너무 어려워지죠.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죠. 대장은 소장부터 그리고 항문까지 이어지는 곳이에요. 소화기관인데 주로 수분과 비타민을 흡수하고 분변을 형성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대장암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대장 길이가 1.5m 정도로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맹장, 결장 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그리고 직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대장암은 결장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암이에요. 그래서 조기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며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장은 우리가 소화기관의 마지막이에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말 그대로 충분한 수분 섭취, 채식, 그리고 기름기 없는 패스트푸드보다는 건강한 웰빙 식사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사실 배변도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32번은 항문입니다. 여기 항문. 항문은 아시죠? 소화기관인데 마지막 배출기관을 우리가 항문이라고 합니다. 33번 심장입니다. 심장 하트 모양으로 그려줬네요.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근육기관이에요.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근육기관이기 때문에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서 펌프 역할을 해주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입니다. 34번에 비장입니다.
여기에 있죠. 여기. 비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이에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지요. 36번에 생식선입니다. 이게 생식선인데요. 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생식선은 동물의 번식 그리고 성적 특성 발현에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여기까지 원격으로 비대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진도는 대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원격으로 비대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진도는 대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